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37번부터 45번까지 풀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죠? 이 학사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비문학 중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 철학자들 나오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이랑요. 그 다음에 저곡, 정갑팔곡, 그다음에 용추 유연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모의고사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 작품을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하고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문학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부터 41번 지문이죠. 자, 비문학 풀 때는 항상 맨 앞에 이걸 먼저 보라 했어요. 여러분들 봤더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랑 무슨 소리냐? 정답이 어디에 있다? 맞아요. 지문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비문학은 물론 내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내 배경 지식으로 풀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에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오답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인드? 나는 바보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이 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쪽쪽 빨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비문학은 지문이 있고 여러분들 발문이 있고 선지가 있잖아요. 뭐 먼저 본다? 맞아요. 문제에 발문 먼저 보라 했었죠. 자, 37번 볼까요? 37번.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밑에 1, 2, 3, 4, 5 미리 읽어봐야겠죠. 이거는. 그쵸? 네, 1, 2, 3, 4, 5 로크는 어쩌고 해겔은 어쩌고 다 읽으면 여러분들 기억에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쵸? 그래서 핵심 단어만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37번에 1번 봤더니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니까 뭐예요? 로크 얘기죠? 아, 로크가 핵심 단어예요. 로크 기억하세요. 로크를 기억하세요. 로크. 그 다음 2번 해겔은 또 해겔이네요. 해겔을 기억하세요. 그쵸? 그 다음 3번도 해겔입니다. 해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겔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 마르크스는 노동의 인간의 마르크스 이야기네요. 5번도 마르크스는 핵심 단어겠네요. 그렇죠? 물론 핵심 단어 때론 겹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글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로크, 해겔,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죠. 근데 로크, 해겔, 마르크스 사람 이름이잖아요. 보나마니 애들이 어떤 생각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발전됐거나 아니면 생각이 서로 다르거나 분명 셋 중에 하나로 글이 전개될 겁니다. 읽다가 로크 나오면 로크 해결하시면 되고요. 해겔 나오면 와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르크스 나오면 마르크스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볼까요? 38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은 뭐 니은은 뭐 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럼 지문에 찾아서 한번 써주는 게 좋아요. 기억은 봤더니 뭐냐? 소유죠, 소유. 근데 니은은 뭐죠? 니은도 소유네요. 근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 로크가 말하는 소유죠. 그렇죠? 네, 니은은 뭡니까? 해겔은 노동산물의 주체의 소유. 누가 말하는 거야? 해겔입니다. 해겔. 한마디로 이거는 로크라고 보시면 되고 로크, 이거는 해겔.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겁니다. 물론 소유입니다. 소유. 정확히는 소유. 지난보다 글자가 좀 낫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오른쪽 그 노트도 뭐야? 선생님 비문학 풀 때 되게 더럽게 푼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잠깐 보여줄 테니까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면서 한 건데 여기 샤프 보면 실제로 이거 문제 풀면서 한 거거든요. 잠깐 보시면 지저분하죠? 여기 한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샤프로 쓰듯이 쓴 것처럼 여기 옆에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가볼까요? 39번 가보니까 39번은 윗글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윗글에 우리 마르크스 읽었어 안 읽었어? 아직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읽어볼 필요가 없다. 자, 40번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윗글. 여러분 윗글 읽었어 안 읽었어요 우리? 이거 윗글과 보기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읽었죠? 그러니까 40번도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문은 뭐야? 네, 보면 37번 정도만 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크 나오면 로크 해결하고 해겔 나오면 해결하고 마르크스 나오면 마르크스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38번도 로크 읽고 해결하고 해겔 읽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 보면 마르크스 읽은 다음에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 40번은 글을 다 읽은 다음에 해결해야겠네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들 노는 거 생각하죠. 그렇죠? 이러한 상상에는 즉 노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노동을 뭘로 생각한다?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자가 얘기한 건 뭐예요? 노동이 우리가 부정적 생각에 깔려있지만 노동은 뭐야?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철학자 3명이 나오나 봐요. 로크, 헤겔, 마르크스죠. 자, 로크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비문학은 좀 지문이 어려워서 시간을 좀 쓰면서 오른쪽에 여러분 남는 공간에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정리하고 앉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비문학 이해가 안 가서 2번, 3번 읽는 것보다 오히려 차근차근 좀 정리해가면서 읽어가지고 천천히 읽더라도 글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게 더 시간상 도움이 됩니다. 자, 로크 먼저 한번 볼게요.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자, 그럼 일단 로크를 한번 써볼까요? 로크가 생각하는 노동이란 무엇이냐?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 뭐를 줬어요? 인간에게? 자연을 줬어. 자연. 근데 자연은 뭐예요? 공유물. 누가? 신이 줬죠? 그 다음 인간에게 뭐를 줬어요? 인간에게 이성을 줬습니다. 뭐 하라고 이거를? 이용하라고. 로크가 생각하는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배타적 권리란 건 뭐냐면은 누가 가지면 누가 못 갖는 겁니다. 하면 A와 B가 배타라는 얘기는 A와 B가 공통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공유물로 줬지만 인간 개인에게 뭐를 줬다? 신체를 줬다. 신체. 그럼 신체는 공유물이다. 공유물이 아니다? 공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주변에 널려 있는 자연은 같이 쓰는 거지만 내 신체는 각자에게 줬다라는 얘기죠. 신이.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걸. 노동 역시 뭐야?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노동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속함.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노동하면 그게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한마디로 뭐야? 아까 공유 상태는 자연을 예를 들까요? 자연, 우리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나무가 있어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노동을 해서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활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했어요. 그럼 그 활, 도끼는 누구 거다? 배타적 소유권을 내게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걸 노동을 쓴 사람께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뭐를 갖는다?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이 있지만 그 안에 노동력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내 거가 되고 남의 게 되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여기 좀 더 첨가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야.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체 사용이 아니네요.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동이란 건 그냥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해서 삶과 내 삶, 그 다음에 뭔가 편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슨 소리? 한마디로 자연, 공유물을 이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돼? 이거를 뭔가 삶에 이득 있게 이용해. 이득 있게 이용. 그렇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손해가 나면 그건 노동이 아니다. 한마디로 뭐 자연을 내가 그냥 불태워버렸어.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그런 건 노동이 아니란 얘기죠. 자연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만들었을 때 그게 내게 된다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로크 나왔던 거 풀어볼까? 로크? 자, 37번 보면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잠깐 줄수 한번 써볼까요? 물론 복습할 때 줄수 쓰는 거긴 한데 선생님 지금 시험 이거 문제를 풀면서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줄수 한번 써볼게요. 잠깐 1, 2,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 26, 27, 28, 29, 30 미안해요. 미리 썼어야 되는데 36, 37, 38, 39, 40, 41, 45, 50, 51, 52, 53, 54, 55, 55, 56, 57, 58, 59, 60. 자, 이거는 총 64줄인 지문이에요. 그렇죠? 자, 로크는 인간의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봤지 아까? 8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 주장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의도가 뭐야? 맞아요. 자연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8에서 11, 11번째 줄에 있네요. 그쵸? 자연을 이용하는 얘기. 아까 우리 38번 한번 해결해 볼까? 자, 기억과 니에는 모두 인간을 신으로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로크가 신한테 자유로웠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1번은 틀렸네. 그쵸? 자, 기업과 니는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을 기망했다. 소유. 맞아. 노동해야 내게 되는 거였죠. 그쵸? 신체. 그 다음 기억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거 좀 애매하네. 이타심. 이타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건데 뭔가 삶의 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손해를 끼치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이타심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좀 먼 얘기 같아요. 일단 이게 세모 놔둘게요. 세모 애매하니까. 그 다음 기억은 인간과 자연의 합의. 그러면 인간과 자연 합의를 얘기했었나요? 로크가?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쵸? 그냥 뭐야? 자연을 인간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쵸? 기억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뭐 기억은 그럴 수 있겠네요. 소유. 공유물이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다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로크 끝났네요. 이제 해겔이네요. 해겔. 자, 이번에 해겔입니다. 해겔. 한편 해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이거 누구 의견이죠? 로크 의견이죠? 로크 의견을 뛰어넘어. 그럼 이 글은 보나마나 철학자 3명 나오잖아요. 조금씩 발전되는 형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철학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해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 과정. 주체와 객체가 뭐한데?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 주장했다. 자, 해겔. 해겔에게 노동이란 뭐예요? 주체와 객체가 통일한대. 통일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동물과 비교하는 그렇죠? 동물 한마디로 자연을 바꾸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동물과 달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적합하게 뭔가 물건도 만들고 뭐 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로크랑 좀 일치하네요. 위에 보면 로크의 근거를 넘었다고 했기 때문에 로크 사상을 깔고 가는 거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 나오겠죠?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여기서는 자연이겠네요. 아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에 마련된 자연이 가만히 있진 않나 봐. 그렇죠? 주체한테 저항을 한대요. 파괴하면 저항을 하봐. 저항이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그 자체로 고유하게 있지만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마디로 자연물이 그대로 있을 때는 자립성을 띠고 있지만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자립성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 주체에 맞게 변한다는 얘기죠. 자연을 그렇죠? 로크랑 일치하네요. 어느 정도 자연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뭐야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로크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그냥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주체가 객체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느낌? 이 객체에 내재된 자연에 내재된 어떤 질서나 법칙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주체도.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객체 속에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실현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은 쌍방적인 관계로 발전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겔이.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자연이 파괴되는 게 아니래.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주체가 힘을 주긴 인간과 무관한 거였어. 그쵸? 무관해서 뭘로 바뀐다? 인간을 위한 인간과 유관화가 된다. 유관. 관련이 있다. 노동산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그래서 객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뭔가 아까 뭐였죠? 자신의 자기의식과 자기정체에서 실현하고 그 다음에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인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으로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서 주체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로 했다. 자기 대상화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뭐다? 바로 자기 대상화다. 왠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자기 대상화. 그렇죠? 자기 대상화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립 고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뭐 한대요? 분립 고립되어 있대요.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에서 결국 통일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과 인간이 따로 있지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다음 자연도 인간에 좀 맞춰 변해가면서 처음엔 분립 고립되어 있지만 슬슬 서로 통일되어 간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의 정도, 아까 자기 대상 나왔죠? 자기 대상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노동산물 결국 주체 거지만 여전히 주체 한마디로 합일되긴 하지만 완전히 합일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 왜 통일했어? 지선이 왜다가 객체라 써야 되는데 통일이 아니라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인데 이게 10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00%는 안 된다. 그쵸? 한마디로 로크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긴 했지만 아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다만 이득 있고 편의 있게 쓰는 거였잖아. 근데 헤겔은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자연 안에서 자신의 뭔가 자의식을 실현하고 자기 대상화만큼 뭔가 자기의식을 확보하고 그쵸? 그 다음 자연물도 인간에 맞춰서 바꿔간다. 서로 약간 상호작용의 느낌인 겁니다. 그쵸? 조금은 발전된 형태예요. 그럼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인가? 아까 나왔죠, 여러분들. 생존이라지 않나? 생존? 28번째 보시면 이게 나오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지 않고 동물도 자연을 바꾸고 생명을 보존. 그쵸? 생명 보존이 나와 있네요. 얘는 28에서 31입니다. 자,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 얻게 되는 결과 아까 나왔었죠? 뭐였죠? 이거 어딨냐? 여기 있다. 39번째 줄.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계속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자기 대상화. 이걸 자기 대상화네. 자기 대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째입니까? 줄이 39에서 41이네요. 마르크스는 그 다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아까 38번 풀 수 있었지? 니은. 헤겔이잖아요. 그쵸? 니은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딱히 이거 잘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 틀렸고.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의 노동성. 그렇죠. 왜 자연에서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이 그 자연 안에서 뭔가 자기 대상화를 하고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자연도 인간에 맞게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 3번. 니은은 여러분 이기심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틀렸고 아까 기억은 애매했잖아. 근데 니은 확실히 틀렸네. 4번. 기억은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강화하는 반면 니은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 아니었죠? 처음엔 분리되어 있지만 슬슬 합일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도 틀렸네요. 기억은 공유의 존재의 보장 어느 정도 맞았죠, 그렇죠? 니은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완성된다 그랬나요, 여러분들? 완성까지는 못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한계점이었잖아.
주객 여기 나왔죠 여기 여기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게 노동을 통한 주체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니까 정답은 몇 번인 거야 이거? 2번이겠죠 그쵸? 벌써 풀어버렸네 그쵸?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자 지금 보니까 로크에서 해겔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죠. 왠지 선생님 생각에는 로크래 마르크스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일 거라 보거든요. 자 종이 좀 바꾸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번에는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해겔의 노동관을 로크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겔이 수용했죠. 조금 발전시켰죠. 이걸 또 누가 수용해?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죠? 마르크스 다시 써볼게요. 뭔가 좀 더 다른 발전된 형태 있겠죠, 그렇죠?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다. 한마디로 여기 마지막에 주장했던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해겔의 의견도 동의하긴 하지만 마지막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그럼 마르크스는 외부 대상인 자연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죠. 자연이 있는데 이걸 뭐 한대요? 가공한대. 가공해서 뭐를 실현해? 욕구와 자기 실현을 해서 실현에 알맞은 어떤 자연? 인간화된 자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합일되는 형태로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된 자연.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완전 자연을 부정하네요.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한마디로 자연을 완전히 객관화한다네. 객관화.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부여된다는 얘기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산물이 된다. 욕구나 목적은 노동산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산출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노동산물. 산물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 한마디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막 뭘 만들어내. 그걸 만들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겠죠. 그 결과물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았는데 확인해. 내 능력이 이 정도야. 확인하고 그 다음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걸 통해서 뭐를 확보한대? 하면 뭔가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 확인을 하고요. 능력 확인. 그 다음에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또 확보한다네요.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그래서 자기 능력을 더 개발시킨다는 얘기죠.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한마디로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 획득하고 자아실현까지 나아간대요. 완전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네. 그쵸?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 아까 해겔이 주객 통일까지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통일되는 방법이자 여기까지 더 나아갔으면 마르크스는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면 아까 해겔은 주객과 객체가 통일되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던 거지만 계속 합의를 해도 결국엔 100% 합의를 못 된다고 봤잖아. 근데 마르크스는 완전히 통일될 수 있다. 완전히 합의될 수 있다 보는 거죠. 하지만 그 합의를 방해하는 게 있다. 바로 사회적 구조. 이거를 뭐가 방해? 사회적 구조가 방해합니다. 사회적 구조. 구조가 방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인간과 자연이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합일됐고
그 안에서 자연을 이용 객관화 대상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고 그 안에서 노동산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자신의 능력도 확인하고 자기 의식도 정체성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뭐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다음 자유를 얻게 되고 인간은 완전 자유로부터 독립돼서 자유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자아 실현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더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30만 풀어볼까요?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55에서 59를 잠깐 보시면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이게 자아를 실현할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 이거 보시면 어디냐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인간을 벗어나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아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나와있죠? 노동 인간의 자아를 실현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시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노동산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효능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55에서 59에 나와 있네요. 자,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러분 사회적 구조 나오긴 했는데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과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 맞죠? 내가 한계점 얘기했나요? 한계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글이 뒤에 더 이어진다라면 왠지 한계점 언급했을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한계점이 잘려있죠? 왠지 마르크스는 한계점 언급했을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 내면서 잘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38번 아까 풀었고요. 39번 볼까요? 39번은 마르크스 관점이에요. 마르크스 관점. 그쵸? 한번 볼까요?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어요. 그쵸? B사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하는 현실의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깁니다. C사로 옮깁니다. 그렇죠? 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형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한번 노동산물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이건 자기를 더 개발하는 것 능력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조했다. 한마디로 그 대상화된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왔군. 맞죠? 노동 통해서 자신 욕구 실천하는 거잖아. 객체 속에. 여러분 객체에 보면 아까 헤겔 얘기인 것 같긴 하잖아. 근데 마르크스가 어땠어요? 헤겔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가져왔었죠. 그쵸? 가져오고 거기에 합의를까지 나아갈 수 있다가 조금 바뀐 부분만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근거가 어디 있냐? 여기 39번째에서 여기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와 자신의 객체다는 것을 자기 대상하였다. 결국 주체성이 나와있죠? 여기 39부터 41이랑 47을 보시면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라 나와있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맞다란 얘기죠. 그쵸?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는 거 헤겔. 맞죠? 근데 마르크스가 가져왔으니까 맞는 겁니다. 2번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영색을 부여한 노동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노동산물 얘기 나오네. 그쵸? 그 노동산물에 대해서 사람이 노동산물 만듦으로써 뭔가 자신감도 얻고 그다음 그 안에서 능력도 확인하고 자기의식 확보하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거 어디에 있냐? 예, 보시면 53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하여 가공된 데서 주체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을 물질되어 구체적 노동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드는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겠네요. 맞는 얘기고 이거 같은 경우 아까 39에서 41 해결 것 이어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47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55 자,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이 그쵸? 뭔가 노동산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거기서 자기의식을 확보할 수 있었잖아. 근데 남의 걸 따라하면 자기의식 확보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객체한테 내가 구속당하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게 돼야 마르크스의 의견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볼 수 있겠네. 이거는 55번째 줄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신 확보에 대한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기 나와있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뜻에 맞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6에서 57이 있고요.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뭐 있어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겠군. 맞죠? 그쵸? 왜? 거기서는 계속 똑같은 일만 하니까 뭔가 자신이 노동산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능력 확인도 안 됐고 자기의식 확보되는 정체성 안 됐고 이것까지 못 나갔죠 결국엔. 그러니까 뭐야 옮김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자기가 마음대로 변형해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모습 관찰로 자기 능력 개발하고 독창적인 노동산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당연히 개발한 거고 자유를 그게 확장되는 거잖아. 자유를 확장한 거 자신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4번도 맞는 얘기겠네요. 이거는 57에서 59에 있습니다. 아이고 왜 지우개가 나오냐 갑자기. 57에서 59입니다. 57, 59. 자,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계획한.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마르크스 얘기하는 게 보면 인간이 자연한테 구속당하는 거였나요? 아니죠. 자연으로부터 자유 완전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겠네.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형식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인간에 맞게 바꾸는 거였죠. 이거는 어디에 있냐? 여기 보시면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자연적 소재를 부정하고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하는 것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뭐야 자연을 인간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51에서 53이겠네요. 자, 그 다음 40번 볼까요?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누구야 이거 제레미 리프킨?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이 종말한다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로 노동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뭐야? 여가를 즐겨. 근데 부정적으로는 뭐야?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되죠. 뭐야?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뭐야? 일자리를 나름대로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정 부분의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발달함으로써 일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노동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긍정적으로 여가가 증가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일자리 잃으면서 자기 정체성 잃는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 속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아니죠 여러분들 정신이죠 신체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2번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건 그렇죠 여기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여러분 첫 번째 글에 완전 대전제를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딨냐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갖고 이런 종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완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나머지도 볼까요? 나머지도 보시면 자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에 노동의 종말에 나타난 결과였군. 그럼 노동에서 뭐 위에 뭐 노동의 종말된다 이런 얘기 있었나요? 지문에 그런 거 없었죠. 그 버림되고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의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대립하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거 2번이 긍정되면 4번이 답이 될 수 없겠죠. 서로 반대되죠. 윗글에서도 노동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였고 여기 보기에서는 긍정과 부정 동시에 보니까 대립된다 볼 수는 없겠죠. 대립 완전 반대해야 되니까 틀렸네요. 자,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가요 여러분들? 오히려 보기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노동이 없어지고 그런 걸 언급하고 있죠. 바뀌었다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복습하는 과정 보여줄게요. 복습. 이거 문제 풀 때 하는 얘기가 하라는 게 아니고 복습하는 과정. 자, 복습할 때는 아까처럼 줄수를 써야죠. 줄수를 쓰시고 한번 다 지워볼까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줄수는 지우면 안 되니까 지우고 너무 더러운 행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다 지웠습니다. 자,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 뭐 하라고 선생님이? 맞아요. 문단 나눠냈죠. 문단. 일단 여기 1문단, 그 다음 2문단, 3문단, 4문단, 4문단 나누고요. 자, 유학할 때는 반드시 핵심 단어 먼저 찾으세요. 핵심 단어. 자, 1문단 되게 짧죠, 여러분들? 1문단 핵심 단어 뭘까요? 1문단 핵심 단어는 뭘까요? 1문단 핵심 단어는 좀 읽어보시면 왠지 일단 노동 핵심 단어, 노동, 그쵸? 노동. 그다음 뭐 철학자들 핵심 단어 있으면 뭐 철학자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 뭐야? 노동은 결국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그걸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겠냐? 노동의 가치. 그다음 2, 3, 4로 이어지죠. 근데 2문단은 보면 로크 이야기였고 3문단은 헤겔 이야기였고 4문단은 마르크스 이야기죠. 각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문단의 핵심 단어는 뭐냐? 2문단의 핵심 단어는 일단 당연히 로크일 거고. 그쵸? 쭉 읽어나오면서 로크는 어떻게 봤어요? 노동을 쭉 가면서 어떻게 봤냐? 인간이 예수로 이성 주었다 내려가면서 뭐라면 될까? 배타적 소유권 이런 것도 뭐 핵심 단어 더 시키면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도 보니까 로크가 생각하는 노동에 대해 나와 있지 않을까? 뭐야? 로크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문단 핵심 단어는 딱 감오죠? 뭘지 일단? 일단 해결이는 해결. 해결. 그 다음 좀 내려오면 이것도 뭐 딱히 없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겔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겠네요. 근데 해겔이 조금 다른 얘기했어요. 로크랑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어딨냐? 해겔은 노동의 주체인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고 주체로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객 동일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점도 언급을 했거든요. 해겔은 나름.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점까지 언급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해겔이 보는 해겔 노동의 가치와 그 한계점. 노동이 주객 합일이 되는 거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 3문단대로 핵심 단어는 쉬워요. 뭐에서 보나마나?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그쵸?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얘기하면서 마르크스도 한계점 얘기했죠. 뭐야? 주객 합일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주객 통일이 방법이죠.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변경한다 얘기했죠. 이것까지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보는 노동의 가치와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 구조라면 되겠죠. 사회 구조. 자, 우리 유학하기 방법 여러분 기억나요?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있었잖아요. 네 가지. 그쵸?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선생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오면 그냥 재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꼭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하면서 유학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주제 한번 여기가 주제는 일단 이 글의 전체 핵심 단어는 노동일 거야. 노동. 그쵸? 근데 또 로크, 해겔, 마르크스 나왔죠. 이 설명을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좀 너무하잖아, 요약하는 건데. 이거를 상위 단어로 묶어준 걸 우리 일반화라 그랬죠? 얘네를 철학자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주장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노동에 대해서 각 철학자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죠? 노동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렇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유학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 밑줄 긋고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유학 정리 언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나서 혼자서
복습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비문학은 끝났고, 비문학 끝났고, 문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 먼저 보라 그랬죠? 문제 먼저 보라 했었죠? 근데 문제를 답을 한 얘기라 문제에 보시면 보기가 있는 3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보기를 꼭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작품에 대한 설명 혹은 작가에 대한 설명 혹은 작품 창작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힌트가 있으니까 보기 있는 게 사실 5번밖에 없네요.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방계층에게는 한번 양반은 양반인데 향방계층에게는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 곧 자신의 신념을 신뢰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이처럼 자연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사대부란 말 있죠. 사대부. 사대부가 양반이랑 같은 말인데 사대부는 여러분들 선비사자랑 우리 그 혹시 영화 보시면 대부님 어른한테 뭐 대부님 하죠. 그 대부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거꾸로인가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꾸로인가? 사라는 것은 우리가 관직에 원래 양반들이 옛날에 관직에 나가고 싶어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물러나 있잖아. 그게 사입니다 사.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자거든. 관직에 못 나왔기 때문에 성공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뭐야?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연이 좋아서 들어온 거야. 라고 하는 선비입니다. 선비마음 사. 그럼 대부는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출세하는 겁니다. 관직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나가면 대부님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사대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 보면 사대부들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당연히 관직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관직에 나가면 정말 좋았죠. 근데 관직에 나가서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관직을 원했지만 못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야? 자기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 피해자. 자기 손해란 말 웃기구나. 피해자? 패배자. 그쵸? 패배자잖아요. 인생의 패배자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성공 못했다 패배자는 아니죠. 근데 걔네들이 느끼기에는 패배자라 느낀 거야. 근데 그렇게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무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야? 자연 속에서 자연한테 뭔가 혜택을 얻고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런 걸 극복했다니. 나는 원래 자연이 좋아. 난 자연이 좋았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스로 자기 위안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항상. 그럼 문학 문제 풀 때 보시면 여러분 항상 지문보다는 문제를 여러분 많이 봐요. 근데 사실 문제는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학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문학 작품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만 되면 문제는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학이 어려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문학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전문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갈래만 알고 가도 거의 70% 먹고 간다 했었죠. 그럼 볼까요? 갈래? 어라 1곡, 2곡, 3곡, 4곡, 5곡 쭉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중에 두어라, 어사와 이밖에 내년 세 글자씩 지켜져 있네. 삼음절 지켜져 있네. 그렇죠? 이거 뭐의 형식이야? 시조죠, 시조. 근데 시조인데 연단어 나왔네. 그럼 무슨 시조? 연시조겠죠, 연시조. 연시조는 언제 유행했죠? 조선 전기에 유행해서 조선 후기까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조선 전기면 우리 뻔한 주제가 나올 거고 조선 후기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나볼까요? 나는 쭉 보시면 불어오는 봄바람이 봄볕을 붙여대니 몇 음보야? 사음보죠. 우리 고려가요까지는 삼음보였잖아. 그쵸? 네, 사음보네. 그리고 쭉 이어지네요. 쭉 정운의 용추유연가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뭐일 것이다? 가사겠네요. 가사. 근데 어떤 가사인지 갈래만 알아내면 끝장나갔죠 여러분들. 그쵸? 일단 가사고 연시조입니다. 한번 해석해볼까요? 저곡 정가 팔곡. 선생님도 저곡 정가 팔곡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8곡은 왠지 1곡이니까 왠지 8개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쵸? 저는 전원생활에서 부른 노래 얘기인 것 같고 저곡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그냥 동네 이름이랍니다. 이름. 저곡이라는 시골에서 부른 8곡의 노래란 뜻이에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가니. 자 여러분 이거 사실 쓸 필요 없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세상이 있고 시골. 세상은 여러분들 속세겠죠 속세. 난 현재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나.
시골에 있어요. 세상이 날 뭐였기 때문에? 버렸어. 뭐 버렸다는 정말 쓰다 버렸다는 얘기 아니라 애초에 나를 뭐 뽑지 않았다는 점에 내가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듯합니다. 두 개가 좀 대립되는 소재네요. 그렇죠?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인고 서리법이네요. 바깥의 일 중에서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깥의 일. 세상 일 중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 일 다 알아. 근데 나는 세상에 안 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깥 일. 얘 지금 시골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 일 내가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인고 세상과 다르게 이 시골에서는 내가 모르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어 다 내가 알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동시에 해석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 이 가운데 우국 뭐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스러운 마음은 풍년을 원한다. 풍년을 원한다.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웃기다. 양반이 쓴 거잖아. 연시조면 그쵸? 연시 일반 양반이 썼잖아요. 근데 풍년 얘기하고 있네. 그쵸? 뭔가 농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들 굉장히 허례허식이 강하고 너무 주제 틀에 박힌 이야기하고 뻔한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근데 농사 얘기하니까 왠지 약간 조선 후기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농인이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농사꾼이 와서 말하기를 봄이 왔어 뭐하자? 밭에 가자. 뭐야 청룡이네. 같이 일하러 가자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야 양반인 것 같은데 일하러 간다는 얘기네 여러분들. 조선 후기겠네요. 조선 전기 양반 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작가층이 넓어지고 주제도 넓어지고 양반들 중에 몰랑 양반도 생기고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바뀌었었잖아요. 이거 연시주인데 조선 후기 연시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밭에 가세. 앞집에 쟁기 잡고 앞집은 쟁기를 잡고 뒷집은 따비 내네. 따비가 뭔지 모르겠어서 선생님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 땅을 쭉 끄는 기계더라고요. 한번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농기구. 앞집에 쟁기 잡고 뒷집에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남하니 더욱 좋다. 놔둬라. 내 집부터 하겠느냐? 이기적으로 내 집부터 하겠느냐? 아니다. 남하니 더욱 좋다. 남의 것을 먼저 하니 더욱 좋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시골에서 서로 자기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먼저 도와준다. 상부상조, 십시일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긍정적인 자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시골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여름날 더운 적에 단땅이 불이 여러분 봄이었죠. 갑자기 뭐가 왔어? 여름. 계절이 흘렀네요. 여름날 더운 때 단땅 뭐 단단한 땅이라든지 뭐 잘 모르겠어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땅이 불이로다. 여러분 이거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불덩이 같다. 아주 뜨겁다. 여름에 땅 뜨겁잖아요. 그렇죠?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하니 밭고랑을 매려고 하니까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밭고랑 매려고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내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지네. 땅에 막 떨어져. 땅에 땀 떨어져요. 어사와 그냥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임립 신고 어느 분이 하실까? 임립 신고. 신은 매울 신이고 우리 신남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는 쓸 꽃자. 맺고 쓴 거. 임립은 뭐 서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요. 나달 하나하나의 어린 수고름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 농부들이 수확하는 그 쌀 하나하나에 있는 그 수고름을 어느 분이 아실까? 서리법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시골 사람도 안다는 얘기야.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곡식분이 근데 또 가을로 계절이 흘러가네요. 가을에 곡식분이 좋기도 좋으시고 수확을 했나 봐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내 힘으로 이뤄서 그런지 먹어도 맛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연시조 공고 오면 양반인 것 같은데 실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먹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불어 무엇하리오. 이 밖에 천사만종. 많은 말이 끄는 수레, 높은 복록 이런 수레를 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 금은 보화 뭐 이런 게 많이 실린다는 얘기잖아. 무기도 실리고 한마디로 뭔가 그 관직을 얘기하는 관직 높은 복록 나와 있죠. 이 밖에 천사만종 불어한다 불어하지 않는다? 불어하지 않는다. 나는 뭐가 좋아? 자연이 좋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연과 인간 세상을 비교하는 거 보면 마치 우리가 아까 설명했잖아. 인간 세상에서 관직에 못 올라와서 자연에 와서 기위해서 자연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연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걸 곡해해서 아유 패배하니까 이제 속으로 또 인간 세상 꿈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자연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 지금 뭐야? 자연 좋아. 그 다음 또 가을에서 뭘로 나와요? 밤에는 새끼를 꼬고 막 새끼 꼬고 저녁에는 띠풀을 베어 저녁에 또 풀을 막 벤대요. 초가집 잡아면 바쁘네. 농기 좀 손 좋아라. 농기구 좀 손을 좀 보아라. 뭐 고쳐야겠죠? 쟁기도 고치고 호미도 고치고 낫도 고치고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이 종사하리라. 내년에 또 뭐가 와요? 가을 왔으니까 겨울 오고 또 봄이 오겠죠? 자연이 순환하네요. 봄 온다 하거늘 결이 종사 그참에 바삐이라.
자, 봄이 오기 전까지 약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쉬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사이에 또 바쁘게 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그 노동성이 느껴지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주제를 굳이 정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뻔하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이거 보니까 어디에 붙여있어요? 자연에 붙여있죠. 그걸 뭐라 불러 우리? 강호, 강과 호수죠? 강호. 근데 뭐 한가롭게 정치를 즐기는 것 같지는 않죠. 뭔가 노동하고 있죠. 근데 노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를 노려서 강호 가도가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호 가도가류. 그리고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반일 듯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중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연시조 내용 자체가 뭔가 양반인 것 같은데 노동하고 그 노동에서 얻는 수확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 조선 전기면 말도 안 되죠. 아마 조선 후기일 작품이 조선 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강호 가도가류 작품이구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굳이 주제를 적지 않아도.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불어오는 봄바람이 봄볕을 붙여내니. 자,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뭐야? 봄볕을 붙여내니. 사음보네요. 그쵸? 가사네, 가사. 지저귀는 새소리는 노래하는 소리니. 봄볕 긍정적이네요. 새소리 긍정적이네요. 곱디고 온 숲을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곱디고 온 숲을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쵸? 이곳에 앉아보고 저곳에 앉아보니 골 안에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자, 이 사람 가고 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자연 속에 있어. 자연 속에 있어. 근데 뭐를 가지고 있어? 지팡이. 지팡이. 근데 지팡이에 뭐 묻었어요? 자연의 향기가 묻었어. 자연의 향기. 한마디로 이 사람도 뭔가 안분지족, 뭐 단사표음, 뭐 강호 한정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봄빛 반짝 흩어날고 봄빛이 반짝 흩어날고 초목이 무성하니 보통 이건 보통 여름 얘기하는 거예요. 초목이 무성하니 푸른 빛은 그늘되어 나무 아래 어려고 그늘 나무가 여름이겠네요. 그렇죠? 하늘에 빛난 구름 골짜기에 잠겼으니 뭐야 봄이 반짝 흩어서 날고 그다음 뭐야 풀 달하고 그 안에 뭐 나무 그늘 생기고 그다음에 하늘에 막 구름 떠 있고 막 골짜기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정에서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송정은 소나무 정자예요. 소나무로 만든 정자에서 긴 잠을 자요. 뭐야 또 낮잠도 자. 더위도 모르더라. 여름이네 여름. 더위도 모르고 뭐야 여름을 지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연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강우네요. 강우. 이런 문학에서 작품을 항상 두 개, 세 개 주잖아요. 근데 두 개, 세 개 주면 뻔해요. 두 개가 주제의식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반대되거나 그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어때? 주제의식이 약간 대립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유사합니다. 유사 좀 비슷합니다. 둘이. 그 다음 볼까요? 먼 하늘은 맑디 맑고 기러기는 우러애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러기 갈매기 나오면 보통은 무라일체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러애니. 양쪽 언덕 숲은 비단처럼 비치거늘. 언덕에 단풍 비단처럼 단풍이 막 폈는데 가을이 왔네요. 막 비단처럼 보이고 그쵸?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일대의 강 그림자 푸른 유리 되었구나. 일대 강에 그림자가 졌는데 뭐야? 마치 푸른 유리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화를 술잔에 띄어서 무지개를 맞아오니. 차 술잔에서 뭐 무지개 떴나봐. 또 거기에 그의 무지개가 비치나봐요. 무지개를 맞아오니 이 작은 즐거움. 여러분 진짜 작은 즐거움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겸손한 거죠. 그렇죠? 이 작은 즐거움을 세상 모를 일이로다. 세상에서는 모를 것이다. 어디서만 한다? 세속을 벗어난 곳에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자연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만 이 마음을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나뭇잎 다 진후에 산계곡이 삭막하고 섣달 금음 이런 섣달 동지 섣달 할 때 이 섣달은 여러분들 12월 11월 그때요. 음력으로 겨울이죠. 섣달 금음 좋아부려 백설을 나르니 이제 겨울이 와서 막 눈 내려 수많은 산봉우리와 경효구리 되었건 경우는 옥황상제가 사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수많은 산봉에 눈이 내리니까 경효구리 아주 멋있는 경치가 됐다는 얘기야. 되었건을 눈썹이 솟구치고 눈동자를 높이 뜨니 끝없는 설경은 시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 눈썹 솟구치고 그렇죠? 그리고 눈동자를 높이 떴어요. 근데 이 주변에 이 멋있는 풍경들이 다 뭐야? 여기 뭐 눈 내렸어. 산입니다, 산. 이 풍경들은 다 뭐야? 내 시의 제자가 되어서 다 뭐야? 다 시상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자연을 보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뭔가 시상을 계속 온다는 얘기죠.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니 추위를 어이할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추위를 어찌 알겠냐? 추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한마디로 내 삶이 현재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바람 실컷 쏘인 후에 깨끗하고 맑은 바람 실컷 쏘인 후에 대여섯 아이들과 노래하며 돌아오니 옛사람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친다 서리법이죠 그쵸 옛날 사람 옛날 선조들 성인 군자들의 기상에 미친다 지금 한마디로 다 옛날 성인 군자랑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자연 안에서 옛일을 떠올리니 어제인 듯 하다마는 깨끗한 풍채를 꿈에서는 얻어볼까 옛사람 못 보거든 지금 사람 어이할꼬 이 몸이 늦게 나니 애통함도 쓸데없다 산새와 산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자 자연이 내 벗으로 삼아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놓은 몸이 뭐야 자연에 귀하는 내 몸이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서러워할까 공명은 부귀공명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관직 따윈 관심 없다 빈천 빈곤하고 천한 것 한마디로 가난한 거에 대해 서로한다 서로하지 않는다 왜 지금 가난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 풍족하고 굉장히 삶에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할까 단사표음이 내 분이니 내 분수이니 단사표음 뭐냐 여러분들 뭐라죠 호박잎에 주먹밥 하나와 그 표주박에 하나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식사인데 만족할 때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거랑 일치하는 말이 선생님 옛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단사표음 그다음 뭐 안분지족, 안빈낙도 다 갖다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분수야. 한마디로 이렇게 사는 게 내 분수니 세월도 한가하네. 삶도 굉장히 한가로워. 내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로워. 한마디로 나는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이 계곡 경치를 싫도록 거느리고 이 계곡의 경치를 싫도록 거느리고 싫을 때까지 거느리면 뭐야? 자연을 막 질리도록 계속 즐기고 100년 세월을 논일라가 마치다 뭐야? 100년을 더 살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 분수껏 내 수명껏 살고 죽겠다 한마디로 자연에서 끝까지 늙어 죽겠다 이런 얘기죠 자연 너무 좋다는 얘기야 아이야 살인문 닫아라 살인 뭐냐 여러분들 그 집 밖에 있는 대문이에요 대문을 그 살인나무로 만든 대문인데 그걸 닫아라 왜 세상 알까노라 뭐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까 아니면 내가 사는 곳을 알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알까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게 하고 싶다 이 자연 너무 좋아 누구만 즐기고 싶어 나만 즐기고 싶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도 어떤 류 강호 가도본 얘는 약간 한가롭게 정치적인 강호 한정가류의 가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작가 제목 안 봤네. 작가는 정은이고요. 용추 유영가인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는 왠지 논일유자 같고 영은 을풀영자 같고 가는 노래를 읊는 얘기인 것 같고 용추가 뭔지 몰라 찾아보니까 용추는 뭐 계곡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용추라는 계곡에서 즐기면서 논이면서 읊은 노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나 궁금점? 계절 수준 시적분 둘 다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맞죠? 초월적 공간을 동경한다? 뭐 자연의 초월적 공간 아니죠 여러분들? 부정현실 아니죠 현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그렇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주제식 부호가 맞죠? 근데 사실 나에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세모긴 하지만 1번보다 약하죠 그래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쵸? 과거를 해석하면 현실에 덧없으면 뭐 과거 해석 일부 있다고 할지언정 현실에 덧없으면 아니죠 그쵸? 그리고 과거 해석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뭐 옛날 떠오르는 거 있다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 이동했나요? 이동했나? 이동을 했었나? 딱히 이동하지는 않았는데 그쵸? 근데 뭐 이동 내적 갈등도 아니죠 그 정답 몇 번? 1번이겠네요 그 다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43번 가를 이해한 거 자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세상에 버린 몸으로 세상이라 버렸다 그랬죠?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통해 정치현실이나 미련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시골에 살면서 만족했어 안 했어? 했죠. 정치에 나갈 생각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미련을 틀렸죠. 자 봄이 오니 밭에 나가 서로 도와며 일하는 모습 중에 공동체 삶 그렇죠? 내 거 먼저 하겠느냐 남의 거 먼저 하니까 기분 좋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 밭고랑 매는 모습 그쵸? 아까 힘들어서 땀 흘린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려졌죠? 농사일에 고단함 뭐 고단함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고단해서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면 틀린 거겠지만 고단한 건 맞잖아. 더운데 그쵸? 그 다음 내 힘으로 수확한 곡식에 대한 만족감 드러냈나요? 아까 사곡에? 드러냈죠 엄청? 뭐 어디 나왔어? 먹어도 마시로다 막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맞고 4번 맞는 얘기고 어디 갔어? 오곡 자 봄, 여름, 가을 보냈고 이제 겨울에 잠깐 여유 있을 때 뭐야? 농기구 수리하고 봄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제 5곡은 농기를 수리하며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 추세에 따르는 농촌생활 맞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44번 기억미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이 뭐였지? 바깥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인고 나와있네요 의문형이 사용했나요 여러분들? 옛날 중세고 보시면 여러분들 끝에
고나 가 형태로 끝나면 의문문이 알았죠? 근데 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에서 헷갈리네. 이게 아마 설명 의문문이었던 것 같고 이게 판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나 그러면 뭐 가나 그러면 응 간다 안 간다 지금도 경상도 이렇게 대화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노 그러면은 학교 간다. 그다음 뭐 교회 간다. 뭐 절에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설명이고 판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의문 영음이 사용한 거 맞죠? 과거의 삶의 자책의 나름 자책은 아니죠. 그다음 니은 서리적 표현 사용했나? 니은 뭐지? 니은은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불어 무엇하려? 이 밖에 다른 관직 복록 불어에서 무엇하겠는가? 불어한다 불어하지 않는다? 불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불어하지 않으니까 서리법은 맞죠. 근데 부정적 현실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3번 시각적 심상폭과 3번은 디귿은 뭐냐? 디귿은 고란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자, 그 계곡에 맑은 향기가 내 지팡이에 묻었다는 얘기지. 향기니까 시각이라기보다는 후각으로 봐야겠네. 그렇죠? 성현의 삶을 지향하는 시각에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성현의 삶이 어느 정도 볼 수 맞다 보겠네요. 4번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잘못을 강조하고 있다. 비유적 일대 강 그림자 푸른 율이 되었구나. 강 그림자 푸른 율이 되었으니까 빗댄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강 그림자 움직이는 느낌인가요? 역동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5번 명령 어미를 사용해 볼까? 5번 뭐죠? 이야 살인문 닫아라 명령이네. 그쵸? 세상과 단절하는 화자의 의지. 그쵸? 왜? 살인문 닫아라 세상 알까 하노라. 세상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여기를 알까 두려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겠네요. 적절한 거 5번. 그 다음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연으로 벗어나는 거, 그 다음 다시 인간 세상 나가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 보를 이루다. 자연에 즐기는 거였죠.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 보를 일이라며 자부하는 모습에는 화자에게 자연이 현실 소유에 대한 보상이 맞죠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 어디서? 현실 소유에 대한 보상 공간. 자연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 맞죠? 끝없는 설경에서 느끼는 흥취를 시를 통해 표출해줘 하는 모습에는 자연을 정신적 풍요로움, 정신적 풍요로움 나오죠? 자연을? 대상 여기는 화자 인식 그쵸? 그리고 시를 통해서 뭔가 그 자연의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계속 시사에 떠오른다 얘기했었죠? 그다음 자연을 벗으로 삼고 생긴 대로 노는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자연을 안식처로 여기만 살아가지 모습 나타나는 거 볼까요? 산새와 산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노무니까 내 주어진 대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맞고 몰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여기 보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몰락의 향분 그래서 이걸 썼다는 얘기니까 맞다 봐야겠죠. 자연을 안식처 여기는 거 맞죠? 안식처? 살아가지 모습 맞죠. 자, 그다음 공명을 생각하지 않고 빈천을 서로하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자의 태도가 들어 맞죠? 부귀공명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빈천 빈곤하고 빈곤하고 가난한 거 서럽다 서럽지 않다? 서럽지 않다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겠네요. 맞는 얘기일 거고 그쵸?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단사표음 내분 아까 내 분수라 그랬죠? 내 분으로 생각하니 세월 당가다 느끼는 모습에는 맞죠? 삶의 단조로움을 느끼고 안빈낙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삶의 단조로움 느끼는 삶의 단조로움 뭐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 자연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였나요? 그건 아니었죠.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래서 안빈낙도라는 것이 단조로움이 틀렸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모의고사를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모의고사 풀이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 풀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 내용을 알려 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모의고사나 혼자 연습할 때 나도 선생님처럼 연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울러 이거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전부 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건강당성 조심하고요. 우리 추석 끝난 다음에 10월 5일날 보도록 합시다. 10월 5일날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10월 5일날 여러분들 전일제 공동체의 날 행사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뭐에 참여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조만간 정리해서 카톡방으로 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